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시 출마할까요?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시 출마할까요? 9일 오후 마지막 퇴근길에 나선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앞에 운집한 수천 명의 지지자를 마주하며 상기된 표정으로 이처럼 말했습니다. 5년간의 임기를 마치는 순간이었지만 지지자들의 환호성에 힘을 얻은 듯 농담으로 다시 출마할지를 물었고 지지자들은 예라고 외치며 화답했는데요. 가슴이 벅차고 울컥한 순간이었습니다. 오후 6시에 맞춰 부인 김정숙 여사와 관저에서 나온 문 대통령은 파란색과 흰색 풍선을 들고 기다리던 청와대 직원들을 맞이했는데요. 문재인의 평범한 매일을 응원합니다 등의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든 직원들은 일제히 대통령님 사랑합니다라고 외쳤고 문 대통령에게 꽃다발을 선물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들과 일일이 악수를 하고 정문으로 걸어 나왔는데요. 이곳을 지날 때에는 그간 정문을 지키던 경비요원에게 인사말을 건네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정문에는 유은혜, 전해철, 황희, 박범계, 한정혜, 이인영 등 현 정부의 더불어민주당 출신 장관들이 대기하고 있었는데요. 이들은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서훈 국가안보실장, 이철희 정무수석, 박수현 국민소통수석, 신지연 제1부속실장, 최상영 제2부속비서관, 박경미 대변인 등과 함께 문 대통령의 뒤를 따랐습니다. 정문을 나온 문 대통령은 일찍이 나와 건너편에 기다리던 지지자들에게 다가가 인사를 했는데요. 문 대통령은 오늘로 청와대 대통령 시대가 끝났다. 특히 효자동, 청운동, 신교동, 부암동 북촌, 삼청동 인근 지역 주민께 특별히 감사드리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바리케이트 뒤에 선 이들은 문재인을 계속 연호했고 문 대통령은 맨 앞줄에 선 지지자들과 악수하며 셀카 촬영에 응하기도 했는데요. 김 여사는 여사님 사랑해요라고 외치는 시민에게 손으로 하트 모양을 만들어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10여 분간의 지지자들과 인사를 나누며 분수대 앞에 도착하자 강경화 전 외교부 장관과 박영선 전 벤처기업부 장관, 민주당 소속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 홍영표 의원 등의 모습이 보였고 문 대통령은 역시 이들과도 반갑게 인사했는데요. 오후 6시 25분께 공식 행사 당시 문 대통령이 등장할 때마다 나오던 음악인 미스터 프레지던트가 흘러나오자 분수대 앞에 운집해 있던 지지자들의 목소리는 더욱더 커졌습니다. 문 대통령과 김 여사는 준비되어 있던 연단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는데요. 다시 출마할까요? 라고 묻는 문 대통령에게 지지자들이 예라고 답하자 분위기는 더욱더 고조됐습니다. 대통령으로 일하는 동안 첫 퇴근인데 동시에 마지막 퇴근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저의 퇴근을 축하해 주니 저는 정말 행복합니다. 앞으로 제 아내와 전임 대통령으로서 정말 보기 좋구나 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잘 살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덕분에 무사히 임기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마침내 우리는 선진국이 되었고 선도국가 반열에 올라섰습니다. 위기를 함께 넘을 수 있도록 해주신 우리 국민들께 진심으로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 아내 인사말도 한번 들을까요? 김정숙 세계 속에서 우뚝 서는 한국,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시는 여러분들이 함께 있어서 영광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행복했습니다. 사랑합니다.
문 대통령은 이렇게 많은 분이 저의 퇴근을 축하해 주시니 저는 정말 행복하다라며 앞으로 제 아내와 전임 대통령으로서 정말 보기 좋구나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잘 살아보겠다라고 말했는데요. 그러면서 여러분 덕분에 행복했다라고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김 여사도 대통령님과 함께 세계 속에 우뚝 서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시는 여러분이 함께 있어서 영광이었다라고 소감을 밝혔는데요. 이어 어린아이들이 행복하게 뛰어놀 수 있는 기대가 있는 나라를 위해 노력해달라며 저도 양산에 가서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 내외는 연단을 내려와 지지자들에게 다시 한번 인사한 뒤 대기하고 있던 관용차를 타고 임기의 마지막 밤을 보낼 모처로 이동했는데요. 문 대통령은 탑승한 차 안에서 창문을 내려 다시 한번 손을 흔들며 작별 인사를 전했습니다. 5년 동안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는 평범한 국민의 한 사람으로 소소한 일상을 즐기며 행복한 여생을 살아가시길 진정 빌어봅니다. 역대 이런 대통령이 또 나올 수 있을까요? 숨막히게 행복했던 5년, 영원히 마음속에 간직하겠습니다. 저는 그 다음에는 이제 공직선거법 위반, 그러니까 공직자가 직위 또는 직무와 관련해서 선거에 4.15 총선 그 관련해서 하겠다는 공직선거법의 공범관계로 봐야 된다. 그 정도 했는데 나중에 이제 뭐 고발 사주 사건이나 이런 것들을 전체적인 이제 디지털 증거를 보면서 이런 판단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 보수 언론 권력, 미디어 권력을 배경으로 해서 야심 있고 똑똑한 부하 검사들과 함께 검찰권을 사유화해서 자신의 대권을 획득하고 검찰의 이익과 권한을 영속화하고자 하는 검찰개혁을 저지하고자 하는 일련의 그런 행동들, 이런 내용으로 제가 공수처에서 그 진술조서에 이렇게 진술조에 작성했고 또 진술했습니다. 다만 공수처는 그 채널A를 덮기 위해서 성급하게 이루어진 고발 사주 4월 3일자 고발장의 그 내용과 이런 부분들 굉장히 미흡했고 용기가 없었죠. 뭐 조금씩 나아지긴 하겠죠. 네. 9일 자정 무렵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한 한동수 법무부 감찰관의 증언이었습니다. 무리한 조국 수사, 검언 유착 사건, 그리고 이어진 고발 사주 사건까지 일련의 이 모든 사건이 윤석열과 그 친위부대가 대한민국 정권 찬탈을 위해 벌인 정치 공작이었다는 사실을 폭로한 건데요. 가장 놀랍고 충격적인 내용이었습니다. 결국 그 공작은 성공했고 마침내 윤석열 검찰공화국의 시대가 열린 거죠.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17시간 30분 만인 10일 새벽 3시 30분에 종료됐습니다. 전날 오전 10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시작한 청문회는 심야까지 이어지며 증인신문과 청문위원들의 보충 질의가 반복되자 차수 변경을 통해 날짜를 넘겨 계속 진행됐는데요. 이날부로 야당에서 여당으로 전환한 국힘당은 청문회 종료와 함께 곧장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채택할 것을 더불어민주당에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어제 청문회를 보신 분들이라면 이런 요구가 말도 안 되는 사실이라는 걸 인지하셨을 텐데요. 역시 그 밥의 그나물이었습니다. 민주당은 한 후보자의 각종 신상 의혹과 관련해 추가로 요구한 자료들이 국회에 제출되면 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하겠다는 입장인데요. 아마 추가 제출되는 자료는 없을 겁니다. 이렇게 뭉개도 자신이 장관의 임명 강행될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인데요. 어제 청문회는 요식 행위였습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한 후보자에 대한 민주당의 판단은 당연히 부적격이라며 부적격 판단을 담은 보고서를 채택할지 아예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을지는 추후로 들어오는 자료를 보고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힘당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민주당이 증인으로 현직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과 이문정 검사를 강하게 요구해 할 수 없이 들어줬다며 우리가 양보했으니 청문 보고서는 채택하기로 간사간 합의를 했는데 민주당이 다 뒤집고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박강원 법사위원장은 당초 청문 보고서 채택 시한은 지난 8일이었지만 아직 채택 일정은 합의하지 못했다며 여야 간사들과 향후 일정을 협의해 알리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누가 이런 자를 법무부 장관으로 인정해 줄 수 있을까요? 교묘한 뱀 같은 인물,
법꾸라지다운 교묘함과 술수를 가진 인물, 숨쉬는 것조차도 다 거짓말이라고 생각까지 들었는데요. 창피함도 부끄러움도 없는 작태에 탄식만 흘러나왔습니다. 이런 생각을 갖게 한 결정적 장면은 그의 너무나도 뻔뻔스러운 거짓말 때문이었는데요. 내로남불, 한론안불의 정수를 보여줬습니다.